자, 제3편 주세법 내용 볼게요. 주세법도 술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우리 법에서 정한 술이 있어요.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인데요. 특정 소비세입니다. 주세법도 소비세죠. 소비세. 소비하는 자가 부담을 하고 간접세입니다. 신고 납부 의무는 사업자가 하고요. 근데 특정한 술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특정 소비세고요. 또 단단계 거래세입니다. 단단계. 술 제조장이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제조장이 있어요. 제조장에서 술을 반출할 때 우리 주세법은 이걸 출고라는 말을 씁니다. 출고. 술을 출고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고 주세법에 올립니다. 물론 세금은 소비하는 여러분들이 내야겠죠. 근데 신고 납부는 누가요? 제조장에서 술을 출고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단단계 거래세, 특정 소비세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제1장에서는 주세법의 용어를 볼게요. 주세법의 용어. 아무래도 이제 주세법은 이제 특별한 어떤 재화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가 조금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술에서 주류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가 주류를 하면 주정이 있습니다. 주정은 알코올 원액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에 에틸 알코올을 말합니다. 즉 에틸 알코올을, 즉 알코올 원액을 우리가 주정이랍니다. 희석하여 음료할 수 있는 에틸 알코올을 말합니다. 희석하여 먹을 수 있는 에틸 알코올입니다. 그러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먹을 수는 없지만 좀 걸러내면 먹을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됩니다. 주정에는 조주정도 포함된다. 조주정이라면 불순물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먹을 수 없지만 희석하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조주정도 포함됐다. 혹시 시험 문제에 조주정은 포함 안 된다. 또는 조주정의 개념을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제하더라도 음료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이죠. 조주정이 어떤 표현이다. 그 다음 조주정도 주정에 포함시킨다. 자, 두 번째, 알코올분이 1도 이상 음료입니다. 1도 이상 음료. 자, 2도도 아니고요. 3도도 아니고요. 1도입니다. 1도 이상. 알코올분 1도 이상. 1도 이상. 그 다음에 음료입니다. 음료. 근데 이 음료에는 용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도 포함합니다. 가루도 포함합니다. 가루도 포함합니다. 물에 녹이면 먹을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인데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1도 이상 음료인데 이 음료에는 뭐는 제외하죠? 자, 의약품인데 6도 미만. 6도 미만과 국세청장에서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여기서 술이 아닌 것이다. 술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판정 내리는 거. 요 두 가지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제외입니다. 설사 알코올이 1도 이상 된다 하더라도 요 두 가지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의미 보시고. 그럼 반대로 의약품인데 6도 이상 되면 뭐예요? 술로 본다는 거죠. 술로 보면 주세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주세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도 이상의 음료인데 가루는 포함하되 알코올은 6도 미만인 것 제외. 그 다음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술이냐 술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심의위원들이 판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현실은 애매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제외한 것은 제외다. 요거 두 가지 제외고. 1도 이상 음료, 가루도 포함된다. 6도입니다. 6도. 그 다음 에틸알코올이다. 메틸알코올 아닙니다. 조주정도 포함합니다. 1도 이상 음료입니다. 가루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6도 미만의 의약품 제외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닌 것 제외입니다. 의료품, 의약품. 의약품. 6도, 반대로 6도 이상인 것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 전통주라는 게 있네요. 전통주. 자, 이 전통주는 어떤 것이 전통주다? 첫 번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예. 특별히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있잖아요. 술을 만드는데 아주 전통주 이렇게 만드는 보유 기술이 있다. 예. 자, 이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술. 예. 전통주라고요. 그 다음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식품 명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술은 전통주다. 그 다음에 농촌, 오촌, 식품산업기본법 쭉 있고요.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 주류. 이런 걸 우리가 전통주로 하는데,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명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 다음에 유명한 식품명인.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 전통주 승인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중요한 거는 주류입니다.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국세청장 소속이고요. 즉, 이 위원회의 소속은 국세청 소속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관 소속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이렇게 술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했고요. 세금, 신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이냐? 자, 주정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주정. 자, 주정은 희석하여 먹을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서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85도 동그라미. 녹말, 당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주정 용어에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즉, 중요한 건 뭡니까? 85도. 이걸 우리가 주정이랍니다. 주정. 에틸알코올 원액이고요. 몇 도 이상? 85도 이상. 90도 이상도 아니고요. 70도 이상도 아니고요. 95도 이상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정입니다. 즉, 술 원액이죠. 술 원액. 도수가 아주 높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먹을 수가 없죠. 워낙 도수가 높기 때문에 목이 탈 겁니다. 주정, 알코올 원액이다. 그다음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주류가 있습니다. 발효주류. 자, 주류의 종류를 조금 이제 주정, 엑기스, 원액 이외에 발효주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발효주류와 증류주류를 많이 먹습니다. 주정이 있고요. 두 번째, 발효주류. 세 번째가 증류주류.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증류주류는 좀 맑은 술이라고 할게요. 맑은 술. 발효주류는 조금 탁한 술. 좀 색깔이 있는 술이다. 색깔이 좀 아주 있는 술이다. 그 다음에 좀 찐득찐득한 맛이 나는 것들. 그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증류주는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소주 종류 있죠. 그다음 발효주는 막걸리가 있습니다. 막걸리, 탁주랍니다. 탁주.
종류들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뭐 구체적 내용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탁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뜻을 요구하지 않고 혼탁하게 재상한 것.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탁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막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약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 여기도 술뜻을 여과하여 재상한 것이다. 위에는 여과하지 않고 좀 혼탁한 거. 좀 진한 막걸리라 보시고요. 약주는 조금 여과해서 맑은 막걸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는 더 맑은 막걸리 종류다. 더 맑은 막걸리 종류다. 공유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뭐 쭉 나오는데 좀 맑은 막걸리다. 탁주는 진한 막걸리다. 약주는 좀 맑은 막걸리다. 청주는 아주 맑은 막걸리다. 이렇게 좀 편하게 기억할게요. 자, 세 가지. 탁주, 약주, 청주. 탁주, 약주, 청주. 먹으면 좀 배불러요. 이런 술의 종류들은 좀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데 저만의 용어예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술들은 주로 이제 뭐 막걸리 종류고 좀 배부르잖아요. 먹으면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좀 배부른 술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과실주 등이 있네요. 조금 배부른 술이다. 여러분들 뭐 힘쓰는 일을 많이 할 때 막걸리 먹으면 좀 힘나잖아요. 아무래도 쌀이라든지 이런 당분이 좀 녹말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납니다. 즉 탄수화물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발효주류는 막걸리 종류고 그다음 맥주도 있고요. 좀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고 좀 배가 부른 종류의 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되겠지만 제목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5가지를 뭐라 부른다? 발효주류라 부릅니다. 그 다음 증류주류는 좀 이제 많이 걸러서 좀 맑은 술이다. 소주가 있고요. 위스키가 있고요. 브랜디가 있고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주. 좀 맑죠. 물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고요. 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스키, 양주 종류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 정도. 그 다음 일반 증류주가 있고 그 다음 리큐르가 있습니다. 리큐르가 있고요. 뭐 이 정도 기억이 있는데 소주하고 뭐 위스키 종류가 된다. 근데 증류주로는 배는 안 부르잖아요. 맞죠? 이거 많이 먹고 일할 수 없잖아요. 안주와 같이 먹어야 되고요. 발효주는 이것만 먹어도 좀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구는 뭐 나는 소주 먹어도 힘이 나서 힘이 팍 생긴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기타 주류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류의 규격. 주류의 규격. 주류의 규격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고요. 알코올분의 도수는 무엇을 알코올분의 도수로 하느냐? 섭씨 15도입니다. 화씨가 아니고요. 섭씨입니다. 10도도 아니고 15도입니다. 전체 용량 중 100분 중 알코올분 용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코올분의 도수라고 용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섭씨 15도, 섭씨 15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불휘발순의 도수. 불휘발분은 우리가 휘발되지 않는 걸 말하죠. 휘발되지 않는 것. 섭씨 15도입니다. 섭씨 15도. 불휘발분의 그램수다. 자, 1번, 2번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유해 성분은 뭐 이런 유해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세균이 있으니까. 주류 규격, 알코올분 도수, 불휘발분의 도수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용어는 주세법에 이제 뭐 매회 시험에 나올 정도로 또는 단독이나 보기 내용으로도 나올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규격. 주류의 알코올분이다.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으로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95도인데 다만 곡물이 들어간 주정은 몇 도 이상?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포괄된 개념이 뭐예요? 85도죠. 앞전에 우리 몇 도로 했습니까? 85도로 했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일반 주정은 95도 이상인데 곡물 주정은 몇 도 이상? 85도 이상 90도 이하.
다 포함된 개념이 85도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요걸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코올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곡물 주정은 몇 도? 85도 이상, 90도 이하. 자, 이 표현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주류에 대해서 최종 제품의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증가 마이너스 증감을 허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허용하죠. 근데 살균되지 아니한 탁주, 약주인 경우에는 추가로 0.5도 증가를 허용한다. 자, 살균되지 아니한 탁주, 약주 종류 두 개고요. 탁주와 약주는 플러스 5도를 더 증가한다니까 뭡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도를 더 증가한다니까 마이너스 0.5에서 1도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대해서? 살균하지 아니한입니다.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 역시 시험 문제에 살균한 탁주 및 약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도 증가를 허용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고요. 그다음 0.5도 증감은 허용합니다. 바로 위의 문장은 0.5도 증감이고요. 밑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0.5도 증가를 허용한다. 납세 의무자, 출고하는 자, 그 다음에 관세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 우리 주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는 간단하네요. 개별 소비세는 되게 많았죠. 네. 주세법 두 가지. 제조, 출고하는 자. 그 다음에 수입 관련된 거. 딱 두 가지가 있네요. 개별 소비세법보다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제휴장에서 출고하는 자, 앞에서 수리라고 표현한 주류를 출고하는 자. 그 다음 2번은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 뭡니까?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술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내보내거나 해외에 수입하거나 납세 의무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개별소비세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과세장소의 경영자,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 그 다음에 과세 영업장소의 경영자. 이렇게 또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 과세 시기. 언제입니까? 출고할 때 성립하죠. 출고할 때, 반출할 때. 수입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할 때, 그때 성립하고요. 자, 출고는 유상무상 불문합니다. 유상무상 불문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도 유상무상 불문하고요. 주세법도 돈 받고 내보내든지 돈 안 받고 내보내든지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주정이 있고요. 주정 외 술이 있습니다.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입니다. 수량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 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주정, 수량이다.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 신고하는 수량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수량, 해외 수입하는 수량, 수량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고요. 근데 주정 외 주류는 가격입니다. 출고할 때의 가격입니다. 가격. 그다음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할 때의 가격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합니다. 개별소비세법도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그다음 주세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주세법도 주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액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 주류의 가격인데 주정 외 주류의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주류의 가격은 보시면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이다. 너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하자는 겁니다. 통상 가격. 그 다음 수입하는 주류는 관세의 과세 가격 플러스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율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이니까. 주정은 1kg당 57,000원. 57,000원 기억해야 됩니다. 1kg당 57,000원. 95도 초과한다. 1도마다 600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발효주류, 탁주 5%입니다. 제일 저급하잖아요. 제일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5% 하자.
약주, 청주, 과실주는 30%. 약주, 청주, 과실주는 30%.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맥주는 72%. 72%. 그 다음 뒤쪽에 정유주류, 소주, 위스키, 양주 종류와 소주는 몇 프로? 72%.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런 소주나 위스키. 그 다음 맥주는 몇 프로다? 72%다. 세금을 많이 걷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술의 종류고요. 72%. 그 다음에 좀 저급주인 이런 것들은 탁주는 5%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약주, 청주, 과일주는 30% 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프리스쿨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나머지 기타 주류는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규과정 가서 보시고, 자, 정유주류까지 5%, 30%, 72%, 57,000원, 그 다음에 1도마다 600원 플러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장 납세 절차. 언제까지 주세 신고 납부합니까? 가장 기본은 뭐다? 가장 기본은 분기 다음 달 25일입니다. 왜 이럴까요? 기본적으로 소비세니까 부가세하고 가장 기본을 맞추자는 겁니다.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율, 수량, 가격, 공제세, 환급세, 납부세, 기타 등등을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는 또 있겠죠. 자, 예외는 있는데 나중에 정규과정 가서 보시고요. 자, 주세법은 이 정도. 첫 번째 용어 정리. 그 다음 주세법의 특징, 개별 소비세법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 용어. 주세법은 술에 대해서 부과하는 아주 특정 소비세니까 이상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이상한 용어들 꼭 기억해야 될 거.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과세상 주정은 액기스 원액이다. 원액이다. 그 다음 발효주는 뭐라고 부르고 발효주는 어떤 종류가 있고 증유주는 어떤 주류가 있다. 그 다음 세율 5%, 30%, 72%. 맑은 술 종류다. 좀 증류해서 만드는 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규격, 그 다음 납세 의무자 두 가지, 출고, 수입. 과세표준 주정은 종량세다. 수량에 대해서 세금 매기고요. 기타 주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통상가격, 수입, 국내에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종량세. 주정은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반출하는 경우 전부 다 종량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세목이고 납세 절차는 기본적으로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왜? 부가세 기준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자, 주세법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보시고 우리 정규 과정을 가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볼게요. 이 프리스쿨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마 이제 정규 과정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내용이 깊게 들어가요. 깊게 해서 쭉 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파트하고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국 서비스의 프리스쿨의 목적은 모든 이런 어떤 세 가지 세목과 그다음 각 장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연결고리는 이래도 갈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쭉 가다 보면 이 정도 가다 보면 앞에 거를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각 부분을 연결고리를 칠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는 공부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원리,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보는 그런 소비세법의 전반적인 원리를 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규과정 가서 깊게 쭉 가시면 아마 내국 소비세법 아주 가장 쉬운 우리 관세사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프리스쿨 여기 있는 내용은 100% 보십시오. 100% 보시면 이 내용이 또 정규과정 내용 나오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프리스쿨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100% 완벽하게 내용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정규이론 과정 가서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